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미중 국교 단절로 가는가?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무엇일까입니다. 미국이 국교 단절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중국과 신냉전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트럼프 선거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트럼프가 지지율 만회를 노리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2018년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개시하면서 미중 갈등이 정폭이 됐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영유권 등 이슈로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중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 수순은 국교 단절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미중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대리전을 치르는 적의 관계로 있다가 1972년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으로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국가주석은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때 소련의 군사력을 실감을 하고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도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소련을 봉쇄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미중 모두에게 적의 적은 동지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자 1971년 중국이 미국 탁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핑퐁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대만이 가지고 있던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도 이어받았습니다. 1979년 국교 수립 이후에 40년 이상 흐른 지금은 세계의 양대 강국이 됐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로 제일 먼저 설치된 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정부의 폐쇄 요구로 42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미국 내 중국 1호 공간인 휴스턴 총영사관 내부에서는 급하게 서류를 불태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요즘은 서류 파쇄를 하더라도 복원을 시킬 수가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외 공간의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파쇄보다는 소각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라고 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기세입니다. 미국은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공간 추가 폐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연구 결과를 탈취하는 그런 거점으로 파괴적 행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파이 센터라고 하는 거죠. 왜 휴스턴 총영사관이 첫 번째 폐쇄 대상이 되었을까요? 현재 미국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대사관을 비롯해서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의 총영사관 5곳, 뉴욕 유엔 대표부 등 모두 7곳에 중국 제외 공간이 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미국 남부의 여러 주들을 관할 지역으로 비자 업무와 교민 보호를 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총영사관이 그렇듯이 대사관이 정치 공간이라고 한다면 총영사관은 경제 공간으로서 자국 진출 기업의 지원은 물론이고 산업 스파이 미션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업 비중이 높은 두 도시, 즉
첨단 기술의 상징적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항공우주, 에너지, 의료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을 놓고서 고민을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요, 실리콘밸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21.4%를 차지하는 중국계 미국인의 폭동 우려로 밀려버렸죠. 휴스턴 총영사관은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미미한 데다가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조직과 영향력 행사 작업의 거점이자 중국의 영구절도 역할에 대한 징계적 의미와 미국의 최초로 설치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 고려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진짜 이유는요,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전방위 중국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필살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준다 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맞불 카드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해자가 됩니다. 현재 중국에는 베이징에 대사관이 있고요. 상하이, 홍콩, 광저우, 선양, 충칭, 우한에 총영사관 6곳 등 총 7곳의 중국 제외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권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티베트를 포함하는 청두가 미국의 상징적인 타격을 입히기에는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국 주재 외국 공간 폐쇄 조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국이 자국의 주권 등 국익을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2017년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자 트럼프는 샌프란시스코의 러시아 총영사관과 워싱턴 소재 대사관 부속 건물, 뉴욕 총영사관 부속 건물 등 총 3곳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린 바가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는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 때에 준하는 이유 정도가 있어야지 중국 외교 공간 폐쇄 조치의 정당성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 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